위임하라. 여러분, 위임, 이거 그냥 풀면 임무를 맡긴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 누구누구씨 이거 한번 해봐, 이게 위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의 수행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양자 간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포함하는 매우 엄중한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리더십과 조직 관리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은 하나같이 위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요, 진정한 의미의 위임, 즉 가장 뛰어난 인재에게 개설을 뛰어넘는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포브스지가 기업의 임원 무려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리더들이 현장에서 위임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오래 걸린다. 위임은 부하의 팔에 완장을 둘러쥐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임은 말이죠, 다이아몬드 세공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업 임원의 47%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부하에게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데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14%는 5년 이상이 걸렸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하를 육성하려는 노력 없이 위임은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 위임은요,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위임을 위해서 부하를 교육하고 팀을 꾸리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그 모든 준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돈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임이 아닙니다. 구성원의 저항이 심하다. 위임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에요. 특정한 누군가를 선택해서 조직의 관심과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되지 않은 구성원들이 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막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을 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구성원들이 리더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도전과 난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위임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위임 없이는 조직이 규모 있게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위임을 해서 부하를 꾸준히 육성해 놓지 않으면 막상 조직이 컸을 때 위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한다는 그 조건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위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리더십 전문가 중에 마르쉘 골드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리더십을 공유하여 잠재력을 극대화하라는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가장 뛰어난 인재에게 위임하는 것이 진정한 위임이다. 이를테면요, 리더가 의사결정, 예산안 결정과 같은 높은 수준의 과업을 부하에게 위임할 때는 가장 뛰어난 인재에게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뛰어난 인재가 아니라면 그러한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파견 인원 선발 권한을 인사과의 A 대리에게 위임하려면 그가 인사 업무와 관련된 조직 내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여야만 합니다. 부장, 과장 대신 A에게 권한을 줘도 좋을 만큼 그가 독보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둘째, 위임의 명확한 한계를 정해줘라. 위임은 받은 이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리더가 직접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냥 다 맡기면 안 돼요. 경험 미숙으로 일이 틀어지거나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선을 넘는 그 꼴을 보지 않으려면 이 한계를 명확히 정해줘야 됩니다. 셋째, 위임 후에는 간섭하지 말고 내비둬라. 일단 위임을 한 후에는 사사건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관찰과 추적은 허용이 돼요. 하지만 부여한 권한을 줬다 도로 뺏는다든지 아니면 권한을 줘놓고 무한하게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위임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넷째,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위임을 하지 말고 자원 할당 정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가장 뛰어난 인재에게만 위임을 해야 된다. 조직 내에는 일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위임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자원을 많이 할당해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더 주던지 예산을 좀 더 주던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임 정말 어렵죠? 따라서 평소에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위임은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모두 함께 인식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이나 사업 단위로. 자, 이 얘기는 뭐냐? 위임이라는 것은 그냥 리더 한 사람이 얘따 너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적어도 프로그램이나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에 반영이 되어서 중장기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우리 위임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좁게는 권한위임, 넓게는 인재 개발을 위한 별도의 능력 개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위임이라는 것은 어렵고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안에 위임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별도의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더 여러분, 내 본인의 능력도 개발해야 되고 부하의 능력도 키워줘야 되고 또 그렇게 서로 능력만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부하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계획도 마련하고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니 참 리더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 겁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하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위임을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부하들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획을 따라오려고 노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